네, 강의하시 이어가겠습니다. 그래. 전달아도 도를 이룰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 같은 외부가 앉아 있어. 본질을 봐라 이런 얘기. 본질. 손가락을 보는 자 영원히 도의 적군조차 할 수가 없는데 손가락만 찾 누구 손가락인들 왜 중요하고 없을 뿐더러 도를 결코 보지 못한다는 진리를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배고파. 경어의 도는 그가 마신 술에 있잖아요. 그냥 술 마신다고 지랄지랄해. 도가 술에 있냐? 머리카락 있다고. 머리카락에 도가 있냐? 이 머리카락에 도가 있냐? 어떤 스님이 그냥 어디 비구니 절을 갔더니 머리카락 하나가 있는데 일반인이 나밖에 없는데 이 머리카락 누구 머리카락이라면 어떻게 해? 그렇지 않고 그가 행한 음주에 있는데 편협한 시각들은 계속 술만 바라보고 있더라 이런 얘기야. 왜 술을 마셨느냐를 바라보질 않고 술에만 집착해 있는 거예요. 우리 경화 스님이 왜 술을 마셨을까? 답을 보지 못하고 손가락만 뚫어져라고 보고 있는 어리석은 눈을 놓지 않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 세상에 술은 동의로 사방에 널려 있어요. 술은 무지하게 많죠. 그런데 우리 경화 스님이 마신 술은 그 술은 그게 아니라니까. 술이면 다 술이냐? 아니죠. 술은 술이지만 도를 가리키지는 않아요. 그 술들이 전부 다 그냥 엄청나게 많지. 편의점에도 많고 그냥 사방천지의 술인데 그 술이 도를 가리켜? 경어가 마신 술은 다르다 이런 말이야. 경어 스님이 무슨 생각으로 왜 그리고 술을 마시고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그거는 일반인과 다르죠. 깨친 자가 한 일이니까. 응? 그 왜 유산영우가 그 말을 하잖아요. 경호선사가 유산영우의 말을 빌려서 여등암 화상에게 그 얘기를 해요. 응? 뭐를? 깨친 자가 하는 것은 그 행리는 귀히 여기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뭔 짓을 하든 알아서 하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경호선사가 예를 들어서 이 중생들이 원하는 것처럼 경호선사가 샌님에다가 술도 안 마시고 사람들이 오면 예의하고 굽신거리고 예의와 범절에 그런 중이어서 뭐 어디요? 어디다 써먹어? 그러니까 그런 중은 진짜로 뭐에 매달려 있는 예의 범절에 매달려 있는 틀을 벗어나지 못한 골새님의 부처의 깍지를 떼지 못한 중생의 깍지를 붙들고 있는 그러한 거에 밖에 더하겠냐 이런 말이죠. 그 보는 안목이 그렇게 없냐. 그분이 그런 행동을 할 때는 뭐 때문에 할까를 알아야지. 근데 또 법화는 따를지언정 뭐 행리는 따르지 말라고 해버려 갖고 그 말을 왜곡하는 바람에 방아람 스님의 의도와는 달리 왜곡하는 바람에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또 방아남 스님도 그렇지. 만공 스님이 빼달라 그러면 빼주지. 뭘 그걸 또 싸워. 하여튼 간에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합니다. 내가 과연 어떻게 보느냐. 그거를 본인을 잘 돌아보시고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답은 내려놔. 답은 버리랬잖아. 일단은 그 방아차게 작업이 가장 1번이에요. 방아차게 작업이. 뭐든지 내려놔. 이거는 안 내리고 저거는 안 내리가 아니라 그냥 다 내려놔. 다. 경어의 제자인 만공과 재산 그리고 남전이 다 나오네. 재산정원, 남전 한규, 만공 월면. 이 색들이 경어에게 술과 고기를 사다가 바치고 스승 경어로부터 듣고자 한 법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분들이 경어 스님이 술 좋아한다, 고기 좋아한다 해서 갖다 바친 거요? 아니라니까. 요때는 또 경어 선사가 그 문둥병이 더 치솟았을 때, 왜냐하면은 가뜩이나 천장하면서 문둥병 그거 걸려가지고 그냥 온갖 그 말했잖아요. 그 누구지?
전봉준 장군 그 휘하에 있는 진씨라는 사람 그 소유 땅에서 그 마른 꽃이 피어 있는 그곳에서 근데 마른 꽃도 아마 그 피부병을 고친다고 소문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호사가 원래 처음부터 그 닭고기에 닭똥집을 먹은 건 아니에요. 고쳐보려고 노력을 했죠. 6, 7년간을 내가 소비했는데 이것도 다 허망한 것 같다. 안 된다라고 경호사가 전봉준 장군한테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그 마른 꽃이라는 것이 그 마른 꽃이 신기하더라고. 그 왜 제가 요즘에 그 이산을 좀 보거든요. 뭐 이렇게 막 설거지하고 막 청소하고 일할 때 이제 이산을 틀었는데 그걸 왜 그러냐면 내가 이제 경호선사 이 시나리오를 쓰니까 그냥 욕심이 생겨요. 뭐냐. 시나리오로 해가지고 그까지 그 영화 2시간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 이산처럼 이산이 70몇 부작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길더라고. 근데 잘 만드는 것 같아. 탄탄하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병헌 감독이 누구만 이병헌 감독이 폭삭 늙은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지금 좀 더 그거 해서 그런 분들이 이 경호선사를 대하드라마 안녕 경호를 좀 해줬으면 어떨까는 욕심이 있어서 봤는데 그 신기하게 이병헌 감독 여러분도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 누구요 그놈 정우겸인의 그 파들이 그 사병을 이렇게 그 저기를 하잖아요. 사병을 키우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경호선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 마른 꽃 풀이 있어요. 마른 꽃 풀이 있는데 그 마른 꽃 죽은 사람이 2명, 3명인데 거기에 마른 꽃이 피어 있거든. 그 경호선사가 아니 저 이산이 이서진이가 아 이거 마른 꽃이 핀다는 얘기는 그게 있는 것이다. 뭐지? 늪지대가 있는 곳이다. 그 말을 하니까 늪지대가 우리 그때 당시로 한양에 늪지대가 있는 것은 아랫대밖에 없었답니다. 아랫대. 근데 거기에 마른 꽃 얘기가 나와. 그래서 너무 신기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이게 진짜 내가 뭐냐고 경화에 미쳐가지고 하니까 그렇게 들릴 수 있겠죠. 그것도 또 그놈들이 그 아랫대에 마른 꽃이 있는 곳에서 그 사병들을 이렇게 그 훈련을 시키는데 거기가 천장사라고 하면 아니야. 그러는데 거기에서 이미 죽은 사람이 편지를 보내서 천장사라는 곳에서 나를 좀 살려달라라는 편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누구요 걔네 정우겸네 그 저기 부하들이 거기를 천장사를 급습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트릭이었지. 그랬는데 어떻게 천장사가 나와 거기서? 지금 천장함이 경호선사 당시에는 천장함이었는데 천장사라고 하잖아요. 난 천장함이 더 좋아. 뭔 그건 또 귀엽고 바꾸려고 그래? 암이 더 좋다니까 사보다. 거기도 천장함이라고 딱 써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순간에 혹시 이병헌 그 작가가 아니 그 연출가가 감독인지 연출인지 어쨌든 그분이 천장사도 알고 마른 꽃도 피는데 순간에 좀 뭐라 그럴까 헉 했지요. 그러니까 이 그 경호선사가 전봉준 장군이 보낸 편지에 마른 꽃이 피는 곳에서 6, 7년간을 허비하면서 살았는데 병을 못 고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경호선사가 그 전봉준 장군 죽고 전봉준 장군 1895년 4월 24일 날 저거 당하잖아요. 죽고 이 해인사로 온 게 1899년이죠, 정확히. 1899년인데 이 문둥이랑 같이 잔 거는 1900년 이후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그 문둥병이 더 심해졌어. 문둥이를 해인사 그 문둥 속에서 구해다가 그 퇴살당해서 보름간인가 같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 문둥병이 심해지니까 이 그거를 찾아간 거야. 그 저기를 약재상을 그랬더니 그게 닭똥집의 개소지라고 했는데 안 났으니까 경호선사가 직접 길러 어디로 가서 비안도에 가서 그걸 나서보려고 했어. 근데 못 나서요. 언제까지 열반하실 때까지 못 나서요.
그때 이제 경화선사가 그 술이 이제 확 늘었었죠. 이때가 그때예요, 지금. 그래서 이들이 재산정원이랑 경화선사가 그때 조실로 있었잖아요. 그때 피부병이 더 크게 번졌죠. 왜? 문둥이하고 장게 1번이 천장암이고 2번이 해인사야. 퇴살당.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재산정원이 주지였을 때 이제 갖다 바치잖아요, 밤마다. 예, 그래서 이제 요 셋이가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한 내용 알지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 재산은 닭고기를 매일같이 바친다. 남전당 한규는 나는 소라도 때려줬겠다. 그 다음에 망공스님은 허벅지에 살을 베더라도 나는 전쟁이 나갔고 고기를 못 드실 때 그걸 바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들이 그 술을 경선사한테 고기를 찌들찌들 이렇게 재워가지고 갖다 바치는데 이 세 스님들은 그 술에 대한 그거를 뛰어넘은 것 같죠. 그죠? 그 계율을 지켰다가는 경허선사의 이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끝만 보고 앉아있는 이 중생들하고는 다르게 뭘 보고 싶었어요? 달을 보고 싶었죠. 그래서 그 고기를 갖다 바친 그 이야기가 있죠. 이 경허법어에 이야기 몇 번째 있어요. 예, 그래서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소리 듣고 어떻게 내가 허벅지에 살을 떼다 그러면 탈락이야. 허벅지에 살이 문제예요. 지금 부처되는데. 예, 그러니까 그러한 엄청난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 돼요. 멍청한 인간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극에 달한 게 이제 이게 1901년 송광사 저만불사죠. 이러한 경허의 음주 행각은 송광사 저만불사에서 그 정점을 찍고 있어요. 경허의 북행을 보다 앞당기는 사건을 빌미를 제공하고 있었더라. 왜? 아니, 송광사 저만불사 때문에 왜 경허사가 북행을 앞당기는 빌미죠? 자꾸 생불이라고 이름이 높아가서 싫었어요. 그러다 대고 또 1902년에 또 어디요? 부산 마하사에 가서 진짜로 또 생불이라고 소문이 나고, 그런데 나중에 1903년에 영주삼이 살인사건이 나니까 정신이 없어 경허선사가. 가자. 어디다 대고 또 3인방 일본 놈 그 앞제비인 친일승 알죠? 친일승 3인방 알아요? 누군가? 말 못해. 북행을 보다 앞당기는 사건을 빌미를 제공하고 있었더라. 26번째 일화로 나오는 26부제나네요. 38가지 일화가 있어요. 송광사 별사전만의 제목으로 전한다. 이러한 내용은 경허의 경지를 말해주는 것으로 대도를 성취한 경지에서 행해지는 그 무의 행, 대도에 성취한 자를 건들지 말라고 무슨 행동을 하던 지계와 범계를 논하지 말라 이 말이야. 지계는 계율을 지키는 거, 범계는 계율을 파괴하는 건데 지계가고 범계고 범계가고 지계야. 그런 걸 따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야. 또한 즈음이 있는 개, 즈음이 없는 개, 뭐야? 일부러 하는 개, 일부러 안 하는 개, 또 이계와 사계를 논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허선사가 달마와 위산을 들어요. 달마대사께서 말씀하시되 그것도 들고 유산 영호가 얘기하대를 들어서 다 들어서 경허선사 자신이 그 여등암 화상이라고 해서 여자는 여기서 수여할 여자예요. 준다 이런 말이에요. 등암화상에게 주다야. 그럼 등암은 또 누구냐? 경허선사가 1898년에 오성을 그 주지의 초청으로 범어사로 초대 조실로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한거가 끝났어요. 하한거가 끝나고 이제 그 해제가 오잖아요. 그때 10월 달에 거기를 안 떠나 범어사를. 왜냐면은 그 등암화상이라고 하는 분이 경허선사에게 법을 청해요. 법을 청해서 한 달간 거기서. 근데 대단해. 띵동댕이야. 경허선사가 그동안에는 누구한테 법을 이렇게 뭐 한 달씩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근데 진짜 이 등암화상은 당첨이야, 당첨. 등암화상이라는 분이 대단한 분 같아. 왜냐? 나중에 이 등암화상이 그 은혜를 갚겠다고 어떻게 해요? 경허집 만들 때 그 만주까지 가요. 만주까지 가서 등암, 영운 이 두 분이 가서 경허선사 그 마지막을 40수를 가지고 오죠. 그런데 이 등암화상이 경허선사한테 은혜를 갚으려고 진짜 너무 크게 깨달아서, 나도 그렇게 할 것 같아. 깨달아서 경허집 이거 있잖아, 여기. 이 경허집 번역할 때 여기 등암화상이 줄을 어찌나 많이 달아놨는지 몰라요.
난 이게 왜 그런가 했어. 근데 역시 그 고마움에 대한 답변 뭐 해갖고 등하마상이 그 뒤에다가 여기 있다. 오오오 123쪽? 이게 130쪽까지 있어요. 130쪽까지 있는데 여기 123쪽에 뭐라고 돼 있냐면 뭐냐 이거 가가가음. 가가가음에 대한 오원절기로 초역을 다뤄놨다. 근데 무사하온 것이 생사월출 알았으랴. 극한 저새들은 외로운 나를 알고 무사밀 있는 것이 이 마음으로 모를 옛부터 지금까지 전하는 한글귀는 아마도 이 문전밖에 없을까 하노라. 이래가지고 등암역이라고 해가지고 자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등하마상이라는 분이 경허선사의 은혜를 많이 입은 거죠. 예, 그래서 깨달음이 커요. 또 왜 크냐? 여등하마상 읽어보면 그래서 경허선사가 등하마상에 한 달 동안 강의를 하세요. 법을 전하시죠. 그래서 거기에 자세히 달마와 위산을 해놓고 지계와 범계, 지음 있는 게, 지음 없는 게 이런 거를 착착하게 써놨어요. 그 계율에 대해서. 다음은 경허가 북행을 한 이유 중에 하나일 거라고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 자작시로 경허는 세속의 시비를 영원히 멀어지고 떠나고 싶은 의지를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 제 생각이죠. 영원히 세속에서 멀어지고 싶어서 이 시를 썼더란데 이 시가 지금 아직 뭔지 몰라요. 한데 이것도 그냥 일조일 뿐이에요. 가장 큰 원인은 전봉준 장군이죠. 역적의 2명을 쓰고 숨을 수밖에 없는 그게 1번이고 지금 이 시도 아마 2번일 거고 또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또 그 뭐죠? 영주 3위 살인 사건도 또 3순위 뭐 이렇게 순위를 매기면 1순위는 전봉준 장군이에요. 그 여타의 것들은 이제 또 이렇게 시비가 이루어지니까 하고 또 영주 3위가 오는 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왜냐면 공주경찰서에서 그냥 경찰이 직접 오니까 이게 더럽게 불안해. 경찰놈들 피하려고 여리저리 돌아다니는데 경찰이 와서 신원조사하니까 이거 돌아버리게 생겼어 경허선사가. 그리고 더 마지막으로는 그 친일승 놈들이 그 해인사 내놓으라고 고발한다고 꼬아박는다고 가서 그놈들은 또 알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경허선사가 삼수갑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복합적인 상황이 있는 거지 하나 가지고서는 안 돼요. 뭐냐 이거. 이거 써주셨구나 이거 썼구나. 이거는 북한에서 경허선사가 갑산에 가서 이수동이라는 곳을 지나면서 과갑산 이수동을 지나가며 리수동전 강세급 이수동 앞에 흐르는 그 강물이 그 아주 물살이 세다 이 말이야. 급히 흐르는 강 청청 암만 후중경이라 청청 그 강물이 푸르면 시퍼래요. 알죠? 그 시퍼런 강물이 또 암은 뭐냐 까무테테해 시퍼르면서 그걸 뭐라 그래 시커먼이라고 하죠. 그런 강물이 그냥 소리는 또 왜 이렇게 막 사자우를 드러내면서 그 가운데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더라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수동 강물이 지금 엄청나게 세다는 걸 아는데 이 이수동 강물의 원래 이름은 허천강. 허천강이 이 갑산의 발원지가 허천강이에요. 장진강, 부정강, 허천강이 우리가 삼수라고 해요. 삼수갑산이라는 게 다른 데가 아니라 장진강가를 지나가면서 경허선사가 새쌍동이를 보다 했죠. 그게 장진강이에요. 그 다음에 부정강, 그 다음에 허천강. 그 중에서 이 허천강은 지금 갑산에 이렇게 무서운 강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고은 중유 가야구라 고운은 이 외로운 구름 즉 고운 최치원의 호지요. 고운 최치원도 경허선사의 호신이더라. 호신이더라. 고운이 일찍이 말하기를 가야산에서 말하기를 말이야. 가야산에서 한 구절 남겼어요? 안 남겼어요? 남겼잖아요. 고운 최치원도 그 누명을 써가지고
이렇게 뭐 유배를 가듯이 그 가야산 해인사 어디 홍류동 계곡 즉 어디 홍제암에서 머물었잖아요. 그래서 그 고은 최치원 씨가 남아 있어요. 영절 12 도이 성이라 영절은 뭐예요? 영원히 잘라내겠다. 영원히 단절하겠다. 어디를? 12를 어디에 도달할 때 내 귀에 들릴까봐 그냥 영원히 이 세간을 단절하겠다라고 하는 말. 그래서 홍류동 계곡 속에서 그 말을 했는데 경허선사도 여기를 와보니까 갑상 이수동이 우리가 지금 무슨 물을 했죠? 화천강 물이 흘러가는데 딱 누구 생각이 나? 고은 최치원 생각이 나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 너무 이 강물 소리가 청청하고 암암해서 우렁차가지고 안 들리는데 아마 고은 최치원도 홍류동 계곡에 이르는 그 물이 그냥 이 귀가 막아요. 홍류동 계곡 가보셨나요? 홍류동 계곡에서 언제? 낮에는 잘 몰라요. 밤에 한번 거기 머물러 보세요. 이게 뭔 소리야. 그래서 귀가 세상과 단절하는 귀의 소리가 들린다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거기 수련대에 간다고 거기 누구지 그 스님 성명정 스님이 마중 나왔는데 돼지가 혼나서 늦게 왔다고. 근데 그때 그 홍류동 계곡의 소리는 잊지를 못하죠. 지금도 이 귀에 들리는 것 같아. 얼마나 큰지. 그래서 세간 시비가 귀에 들릴까봐 영원히 끊었다네. 이 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허의 삼수갑산행은 경허의 음주 행각으로 인한 세간의 맹렬한 비난과 시비가 귀에 들릴까봐 영원히 세상과 인연. 이것도 무식한 얘기지. 일부 있을 수는 있겠죠. 세상에 들리는 소리를 다 꼴보기 싫다고 하는데 경허선사는 자신이 사람들이 뭐 마종인 양만이 이런 거를 짓거리는 소리보다는 전봉준 장군을 잃고 동학농민이 실패로 가고 내가 쫓겨야 하는 이런 신세, 이 상황이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세상과 인연을 끊었다는 경허의 이 시한수가 갑산의 이수동을 지나는 물소리 앞에서 경허의 폭행을 바라시 대변해주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허 그런데 여기서 경허의 삼수갑산은 보다도 자유로운 음주 행각으로 유생류가 어울려 시문을 논하고 시국을 걱정하며 판상차원하고 거시 속에서 중생을 깨우치는 선지를 담아 노래를 읊는 가운데 경허의 충생교화는 그들의 마음속에 자연히 스며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아니 이것도 포장이야. 포장. 그냥 만약에 경허선사가 전봉준 장군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게 맞아요. 왜? 스스로 이류중행 화강동지를 하러 삼수갑산으로 떠났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으니까 그거를 가장 포장하는 말은 삼수갑산으로 간 그 목적이 아까 최병환이가 말한 대로 모두 다 이류중행 화강동진 입전수수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이야. 근데 전봉준 장군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 글이 무색해? 무색해요. 어차피 저는 이 산수갑산 이 전봉준 아니 이 강의가 정말 어떻게 보면 감사하죠. 왜냐면 생각지도 않았던 강의를 하게 됐고 또 내가 이렇게 썼다는 것 자체도 이거를 비판해야죠. 왜? 학사 논문을 이렇게밖에 못 썼으니까 몰랐으니까. 어쨌든 다른 그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도 경허선사의 북행을 삼수갑산의 이류중행 화강동진 또 전수수로밖에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 이상을 경허선사를 폄훼하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이곳 삼수갑산에서 경허의 음주 행각은 풍류로 사나이의 멋진 기계로 풍류 같은 소리하고 사나이의 멋진 기계 같은 소리하고 완전히 어쩔 수 없이 그냥 유생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하는 척 한 거지. 경허선사의 속은 다시 우리가 삼수갑산의 시를 보니까 썩어서 문드러졌더라. 경허의 경허는 강계의 변방에서 자유롭고 허탕탕한 마음을 그는 이곳에서 탕자의 마음으로 당당히 읊고 있더라.
당당히는 아닌 것 같고. 이 지금 앞에 있는 이 갑산 이수동을 지나며가 당당이야? 그건 아니지. 왜냐면 그 경원사가 거기서 예수동을 지나가면서 왜 그걸 했다 그랬죠? 그 최고운의 최고운이야. 최치원이 최씨잖아요. 최고운에 거기를 다녀갔다는 그게 있어요. 바위가 새겨져 가지고. 그래서 거기 가서 최고운을 보면서 경원사가 또 그 최고운이 있었던 그 홍제동, 그죠? 홍제동 어디? 그 홍제암에서 교사가 머무르셨잖아요. 해인사에 계실 때.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이 최치원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보니까 운명 같아요. 당신의 전생을 살피는. 전생이야, 이거. 전생. 그 자리를 또 그대로 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 최고운 선생의 그 바위를 만나면서, 그 바위는 언제부터 있었는지 몰라. 고운 최치원이라고 써 있으니까 최고운이라고. 그래서 경원선사가 이 시를 그 이수동에 잠깐 쉬면서 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이었지? 사나이의 멋진 기계로 경원은 관계 변방에서 이 자유롭고 허탕탕한 마음을 그는 이곳에서 탕자의 마음으로 탕자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뭔 당당히 읊어. 지금 쫓겨가는데. 갑산 이수동이 바로 그거예요. 갑산으로 와버린 거야 이제. 그대로는 관계를 가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 마지막이죠. 1910년, 11년 봄 아니면 신령 가을이나 겨울. 하여튼 그 뭐지? 한일합방이 1910년 8월 29일이랍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쓴 시죠 이게 지금. 근데 그 삼수갑산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진짜 갑산으로 들어가시면서 이수동길을 지나가면서 이거를 쓰죠. 그래서 그 앞에는 갑산 아득포제를 지나가면 이제 말은 갑산 아득포제인데 강계 아득포제예요. 거기가 강계군이에요. 아득포제는 아득포제 말고 얘는 이수동은 이제 완전히 갑산으로 들어온 거죠. 어이가 없어요. 어디 가시나? 응? 어디를 가시라고? 배고픈데. 그 다음에 미치겠다. 대한 사람 대하늘로 길이 보전하세. 자, 그 다음에 다시 10번째. 경어 삼수갑산의 흔적이 엄청 많죠. 이번엔 10번째로 또 살펴. 경어의 은둔과 삼수갑산. 요거는 좀 은둔은 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경사가 철봉이라는 말로 자기를 어디로 쏘아버리라고 그래요. 경화사가 웃겨요. 삼수갑산으로 쏘아버리라는 게 아니라 달나라로 쏘아버리라고 그래요. 있잖아요. 달나라에 가면 뭐 있죠? 옥토끼, 토끼가 이렇게 강아 찢는 거. 그거로 가라 그래요. 여기에 이 서간문에. 참 그래가지고 경화선사 하다가 웃다가 울다가를 하는데 지금 농담하게 생겼냐고요. 그 박하냥한테 편지를 주는데 나를 그 토끼가 방아 찢는 달나라로 나를 쏴버리면 그 문지기들이 아마 나를 못 찾아가지고 아마 헤맬 거다, 잘 못 찾을 거다 이렇게까지 또 써놓거든요. 그 문지기는 또 누구예요? 문지기는 일본 놈이잖아요. 이 서간문만 또 따로 하고 싶다, 그죠? 어찌됐건 경호선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슬퍼하는 게 없어요. 항상 긍정이야, 긍정이고 경호선사가 유머가 많았게 해요, 아마 유머가 더럽게 많아요. 그래서 철봉으로 아니 지금 철봉이고 지금 금도끼 은도끼 토끼가 방아 찌는 거 그거 하게 생겼냐고. 그래서 엿먹어라 이놈들아 이런 얘기요. 네가 내가 숨으면 니네 찾기 힘들걸. 이게 삼수갑산으로 숨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일본 놈들은 찾아냈어요. 못 찾아냈죠. 그렇게 경환사가 썼어요. 그 서간문에 있어요. 13편에.
그래서 이 운둔이라는 말이 좀 맞아요. 경어는 송광사 점안불사를 마치고 해인사로 가는 도중에 의미심장한 시를 한 수 남기죠. 경어는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도 결코 원하는 바와는 거리가 멀다. 이것도 이상했어요. 세상은 지식은 얇고 지식은 얇은데 이름만 높아. 현사가 써있죠. 죽겠다 이런 말이에요. 지식은 얕은데 자꾸 막 대단한 문장가로 이름이 높아지는 걸 싫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또 왜 이거를 쓰였을까? 높아지든지 말든지 뭐 하려고 왜 숨으려고. 세상은 위태로운데 앞에 써 있잖아요. 첫 번째가 그 얘기예요. 세상은 위태로운데 자꾸 내가 이름이 높아진다. 그것도 좀 이상했어요. 근데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도 결코 원하지는 바 거리가 멀다. 회창과 시비를 벗어나 단지 어촌과 주막 등에 내가 어딘데 뭐 숨을 수가 없으랴마는 내가 또 숨으면 더 드러날까 두렵다 이런 얘기 좀 더 쫓아올까봐. 아이고 그래서 박람회와 그윽한 뇌물과 깊은 숲을 찾아다니며 세속에 관심을 벌리하면서 마음 놓고 잊어버리고 싶어 했어요. 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지요. 그게 1901년 2년이 송광사 점안불사와 마사 마사보 개군불사 때 나온다 여기. 이거 또 했던 거예요. 그죠? 자범어사, 향해인사, 도중구 지난번 했죠? 우리 저 식천명고 세위란이요. 안다고는 아는 건 개뿔 없는데 이름만 높아가지고 세상은 이태롭고 어지러운데 말이야. 불지하처 가장신이라 내가 어디로 가서 숨어야 가장 안전할지 알지 못하겠노라. 불지 그죠? 어천주막 주사 기무처요. 어천이나 주막이나 내가 어딘들 내가 숨을 데가 없으랴마는 단공 단이 다만 단자 이 아까는 그 다만 단자를 다만 지자로 썼잖아요. 다만 공포스럽구나. 여기는 단이야. 다만 단자야. 익명 내 이름을 익명으로 할수록 그것이 더 새롭게 막 신비감으로 다가가는 게 그것이 내가 두렵더라. 이런 얘기가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 배고파요. 아휴 힘들다.